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자주 찾아오는데 사실 그보다 더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잠 못 이루게 하고 밥맛도 떨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면역력까지 약화시키는 게 바로 이 스트레스의 무서운 영향이죠. 특히 노년기에는 일과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고립감, 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자식과의 관계나 건강 문제에서 오는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가 더 깊고 오래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조금씩 풀어주면 노년의 삶은 훨씬 건강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자주 겪는 스트레스의 유형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그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을 함께 나눠볼까 해요.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은 분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 외로움에서 오는 스트레스.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게 되고 자연스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친했던 친구가 멀리 이사 갔다든지 오랜만에 전화한 자식이 바쁘다며 전화를 빨리 끊을 때 또는 동네에 나가봐도 아는 사람 하나 없어 낯설게 느껴질 때 이런 순간마다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에 휩싸이게 돼요. 이 외로움은 단순히 심심한 걸 넘어서서 식욕 저하나 우울감, 심지어는 신체 면역력까지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럴 땐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동네를 산책하면서 익숙한 길을 눈에 담고 동네 가게 주인과 짧게 인사 나누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가벼운 취미 모임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함께하는 순간으로 바꿔보는 게 중요하죠. 둘째, 수면 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 밤에 뒤척이며 잠이 안 오는 그 답답함 경험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낮잠을 조금 잤을 뿐인데 밤에 잠이 안 오고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옛날 생각이 떠오르거나 이불을 덮었는데도 몸이 긴장해서 도통 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아침이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노년기의 불면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하죠. 자기 전에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낮에 햇볕을 쬐며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밤에 잠이 훨씬 잘 와요. 잠이 잘 들지 않는 날이 있어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데 집중해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역할 상실에서 오는 허무함. 예전엔 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시간도 있었고 회사에서 맡은 역할로 바쁘게 뛰어다니던 순간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이젠 내가 할 일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허무함이 생각보다 깊게 다가와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싶은 그런 공허한 느낌도 들 수 있죠. 이럴 땐 내가 꼭 거창한 일을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의 나는 가족과 이웃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작은 화분 하나 돌보거나 손주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는 일도 분명히 의미 있는 역할이에요. 내가 내 삶을 인정해주는 것, 거기서부터 새로운 의미가 다시 시작됩니다. 넷째, 경제적인 걱정에서 오는 불안감.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돈이 아닐까 싶어요. 정기적인 수입은 줄고 의료비나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막막할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기 미안해서 혼자 속만 태우고 또 어떤 분들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에 소비를 최소화하며 생활의 제약을 느끼기도 해요. 이럴 때는 먼저 나의 지출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부분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나눠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나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꼭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이나 삶의 소소한 기쁨을 찾아보는 연습도 필요해요. 돈이 삶의 전부는 아니고 나를 지켜주는 한 부분일 뿐이라는 시선을 갖는 것도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건강 염려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어제는 멀쩡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이런 변화에 민감해지면서 혹시 큰 병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 이야기 중에 건강이나 병원 얘기가 빠지지 않다 보니 괜히 불안이 증폭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몸 상태를 체크하고 인터넷에서 증상 검색을 하다가 오히려 더 걱정이 커지기도 하죠. 그럴수록 필요한 건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걱정보다는 관리로 시선을 돌리는 태도예요. 정기 검진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내 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작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실천해보면 마음도 함께 편안해질 거예요. 불안은 멈춰있는 상태에서 커지지만 몸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점점 작아진다는 걸 꼭 기억해두세요. 여섯째, 감정 표현의 어려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그걸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게 참 큰 스트레스가 되죠. 예전에는 회사 동료나 친구랑 마음을 나눌 기회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에이, 그 나이 되면 다 그래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날은 괜히 서운한 일이 생겨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게 되고 때로는 화가 나는데도 참고 또 참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꽉 막힌 듯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일기처럼 감정을 글로 적어보거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 번쯤 솔직하게 털어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때로는 말보다는 그림이나 음악, 글쓰기 같은 표현 방법이 훨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감정을 드러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 나이에도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곱째, 일상이 반복될 때 오는 무기력함.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면 처음엔 편하고 안정감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허탈해지기 시작하죠.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TV 보고 잠깐 산책하고 또 저녁 먹고 잠드는 그런 패턴이 매일 이어지면 삶이 점점 심심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땐 하루에 단 하나라도 새로움을 만들어주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오늘은 새로운 동네 길을 걸어본다거나 마트에서 처음 보는 재료를 사서 간단한 요리를 해보거나 유튜브에서 생소한 주제의 영상을 보는 것도 의외로 자극이 돼요. 작은 변화가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고 그 활기가 무기력함을 조금씩 밀어내줄 거예요. 여덟째, 가족과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노년기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속상하고 깊이 남는 건 아마 가족 간의 갈등일 거예요. 특히 자녀들과의 생각 차이, 말투 하나에도 상처받는 일이 잦아지면서 마음이 많이 다치죠. 자녀는 자녀대로 바쁘고 예민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서운하고 외롭고 그렇게 서로 감정이 꼬이기 시작하면 작은 말 한마디가 싸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먼저 한 발 물러서서 감정을 정리해보는 게 중요해요.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조용히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서로 오해가 쌓인 거라면 풀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고 솔직한 대화로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도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가족은 결국 서로를 위하는 존재니까요. 아홉째, 기술의 변화에 대한 낯섦과 소외감.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니까 따라가기 벅찰 때가 참 많죠. 스마트폰도 어렵고 앱도 복잡하고 은행 가려 했더니 창구는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면 스스로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젠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조금씩 익혀보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처음엔 어렵고 낯설어도 천천히 배우다 보면 오히려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실이나 자녀에게 천천히 물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니까요. 열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노년기에 들어서면 문득문득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까?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프면 어쩌나?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나? 요양원 갈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에 괜히 잠 못 이루게 만들고 마음을 조이죠.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 방향에 맞춰 조금씩 준비해 간다면 그 불안은 차츰 줄어들게 돼요. 예를 들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 한 끼라도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을 들이거나 내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들거나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들을 실천해보는 거죠. 두려움은 막연함에서 오고 준비는 그 막연함을 구체적인 희망으로 바꿔주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해드린 내용들을 곰곰이 떠올려보면 결국 노년기의 스트레스는 외부의 사건보다도 그에 대한 마음의 반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고립감, 불안, 역할 상실, 잠 부족,
경제적 걱정, 감정 표현의 어려움, 반복되는 일상, 가족 갈등, 기술 소외,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스트레스는 우리 삶에 스며들지만 중요한 건 그걸 알아차리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일 수 있겠죠. 스트레스를 피하려 애쓰는 대신 나와 대화하고 나를 보살피는 일부터 천천히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느새 평온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따뜻하게 만나 뵙겠습니다.